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영활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활동과 환경과의 관계인데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세부적인 내용은 경영활동과 환경과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두 번째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활동과 환경. 우리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주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여러 가지 환경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이 운영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업은 어찌됐든 진공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이론으로 뭐 얘기하면 진공 상태는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근데 진공 상태가 아니고 개방적인 시스템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든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바람의 방향, 강우량, 적설량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듯이 기업도 경영활동에 하면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찰스 다윈은 종의견에서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한다고, 그런 것처럼 기업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못한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시스템적인 이론에 따르면 환경은 개방 시스템과 폐쇄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쇄 시스템이라고는 그냥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근데 개방 시스템에서는 어떤 기업 경영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투입하면 산출을 되는데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투입, 변화, 산출 이런 환경에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이런 이유로 환경적인 외부 기업 경영을 하는데 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환경적인 외부 요인이 검토되는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필수 불가결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업의 성공 실패에는 환경 변화를 극복하는 거고 환경에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은 진공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서는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된다. 성공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환경 변화를 추적하고 적응하는 노력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시티폰이라고 있었어요. 그 전에 삐삐라고 호출만 안 되는 통신이 발전. 삐삐가 호출기만 있다가
이제 핸드폰 사업자하고 CT폰 사업자, CT폰은 받기만 하는 거야. 전화를. 그런데 핸드폰 사업자, PP 사업자 있는데 핸드폰 사업자에 하신 그 응모를 해갖고 된 SK라든지 K 뭐 이런 데는 됐는데 CT폰을 받은 업자들은 환경이 받는 것만 하는 그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환경을 조금 무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환경 변화를 어떤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특히 대기업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보다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환경 조건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표준 양식에는 사업의 추진 배경, 시장, 경쟁, 자사 분석 이런 환경 분석이 있는데 이 환경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환경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 있다. 기업은 이제 많은 환경 요인을 있는데 그 환경 요인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다양한 환경 요인으로부터 왔지만 그걸 환경은 크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구분하는데 외부, 내부. 그러면 외부는 통제 불가능한 환경이고 내부는 자사가 통제 가능한 환경이야. 그런데 외부 환경에는 또 거시적인 환경과 미시적인 환경이 있다는 거죠. 뭐 거시적인 환경은 정치, 경제와 같은 큰 틀의 거시적인 환경. 미시적인 환경은 고객이라는 경쟁사, 사회, 기술적인 문제로서 고객과 경쟁사 관계가 미시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그리고 거시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같은 이런 부분을 거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표에서 보면 거시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이고 미시 환경은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 시장, 경쟁 관계. 그래서 그 환경은 외부 환경, 기업의 외부, 내부가 있다. 외부 환경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자사가 통제 불가능한 환경. 내부 환경은 자사가 통제 가능한 환경. 그래서 거시 환경은 환경 중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과 같이 개별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근데 어렵지만 기업 경영 활동에 장기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거시 환경은 자기가 어떤 환경을 변경시킬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그 환경 속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도 하고 그 사업 환경을 잘 이용해서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미시적인 환경은 거시 환경 내측에 있는 것이 미시 환경인데 거시 환경에 비해서 개별 기업의 힘으로 약간은 통제할 수는 있지만 산업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통제력을 강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통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만 신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기업 경영활동에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특정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제품에 필요한 원재자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개별 기업이 각각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의 가격 인상은 수용하고 다른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을 확보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기업이 동일한
선상에서 영향을 받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미시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환경은 자기가 통제, 아까 불가능해서 이거는 통제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자사가 통제 가능한 자사 내부의 경영 자원에 관한 환경으로서 예를 들면은 어떤 환경들이 있냐면 자사의 연구 개발 환경이라든지 자사의 기술이라든지 자사의 인적 자원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재무 관리라든지 자사의 조직 문화라든지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탐지하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자사의 강점으로 어떻게 돌파하는지, 응? 경쟁사보다 자사의 경쟁 우위가 있는 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 강점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요. 경영활동가.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은, 경영활동은 환경과의 불가분한 관계다. 불가분한 관계다. 이걸 굳이 질환원의 개방, 폐쇄 시스템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기업은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업은 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외부 요인을 중요시한다. 외부 환경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라고 있는데 또 외부 환경, 자사가 통제 불가능한 미시, 거시 환경이 있고 자기가 내부 환경으로서 통제 가능한 환경으로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자기 회사의 조직 문화라든지 이러한 환경들은 자사가 통제 가능하지만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업은 어떤 특별한 그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독도 같은 아니 무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건 무슨 환경보호 그런 부분보다는 환경을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환경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해, 그다음에 주주, 사회, 어떤 종업원, 많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해관계자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와 경영활동은 이해관계자와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